자, 그럼 가보죠. 지우고. 이제 1번부터 또 하나씩 풀어볼게요. 우리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이랑 금융부채에서 A씨 금융자산이랑 사채는요 똑같아요. 논리가 똑같기 때문에 서로 거울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재무상태표에 표기하는 표기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채를 다른 차원의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두 개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보시면 갑회사는 100만 원을 표시이자율 5%로 3년 만기 사채를 발행했다고 나오고요. 이자율은 5%, 7%, 3%네요. 그럼 보시면 또 그려보시죠. (3년) X1년, X2년, X3년인데 100만 원이고요. 표시 이자율이 5%예요. 그럼 5만 원 나오겠죠. 여기도 5만 원 나오겠죠. 여기도 5만 원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시장 이자율이 5%일 때가 있고요. 우리 7%일 때가 있고요. 3%일 때가 있다고요. 그쵸? 문제를 보시면 물음에서 5%일 때, 7%일 때, 3%일 때 물어봤습니다. 똑같아요. 금융자산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얘는 무슨 발행? 액면 발행. 얘는 무슨 발행? 할인 발행. 얘는 무슨 발행? 할증 발행이라고요. 그럼 우리 아까 현재가치 구하는 거 다 계산했으니까 얘네 세 개의 발행가액 먼저 바로 볼까요? 저번 시간에 금융자산 할 때 우리 얘네 세 개의 발행가액은 다 구해봤잖아요. 에이, 왜 그래요? 구해봤잖아요. 이걸 또 뭐 시계 쓰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쵸? 자, 그럼 계산해보면 액면 발행일 땐 발행가액 얼마겠어요? 시장 이자율과 표시 이자율이 같기 때문에 발행가액 100만 원이요. 할인 발행은 채권에서 제공하는 이자율보다 시장에서 원하는 이자율이 더 높기 때문에 싸게 발행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계산하면 947516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3% 할증 발행했을 때 내가 제공하는 이자율보다 시장에서 원하는 이자율이 더 낮을 때 계산해보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할증 발행하면요. 얘가 얼마 나오냐면 1056571 나옵니다. 1056571이요. 1056571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 회계 처리 볼게요. 요거 회계 처리. 자, 5%일 때가 1번 케이스, 이게 2번 케이스, 요게 3번 케이스라고 하면요. 1번 케이스 보시죠. 1번 케이스에는 차변, 대변에서 현금이 이번엔 내가 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요 채권을 판 거라고요. 여러분, 기업들은 채권을 왜 팔아요? 자금을 조달하려고요. 일반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은행에서 대출 받는 방법도 있겠죠. 대여자, 그쵸?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주주로부터 출자 받으면 되겠죠. 투자자, 그쵸? 근데 투자자가 한 명 더 있다고요. 주주로부터 출자 받는 건 아닌데 우리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사주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기업은 사채를 왜 발행해? 자금 조달하려고요. 채권을 왜 발행하긴 자금 조달하려고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한 발행자 입장에서는 발행 금액만큼 현금이 들어온다고요. 아까 금융자산은 현금이 나갔죠. 투자를 했으니까. 그리고 자산을 잡았지만 얘는 발행 금액만큼 현금이 들어오면서 사채 이름이 뭐예요?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에요. 그래서 사채라고 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채권. 그래서 사채 얼마? 100만 원 나온다고요. 따라오시죠. 여기까지요.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하고 나면 재무상태표 볼게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니까 재무상태표를 보면 여기 사채 100만 원 이렇게 기재가 될 거라고요. 그럼 나온 김에 우리 투자자도 해볼까요? 투자자는 오케이. 회계 처리 또 쓰진 않을게요. 투자자는 현금 100만 원 나가면서 A씨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면 A씨 금융자산 100이라고 기재한다고요. 그쵸?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 투자자는 A씨 금융자산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겠죠.
아니, 금융자산 금융부채는 계약에 의해서 어느 일방은 계약상 권리를 갖고 어느 일방은 계약상 의무를 갖기 때문에 나 혼자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회계 처리했으면 아까 우리 금융자산 배웠지만 투자자는 아까 배웠던 금융자산과 같은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발행자 입장에서는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요. 자, 보시면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할인 발행이죠. 요거 회계 처리해 볼게요. 차변, 제가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런 회계 처리를 해요. 대변, 현금 보시죠. 현금이 얼마나 들어와요? 할인 발행 같은 경우에 발행가액이 947516이기 때문에 947516이 들어온다고요. 현금에 947516이 들어오면서 사채로 947516이 들어오겠죠. 그럼 투자자는 현금 947516이 나가면서 A씨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면 A씨 금융자산 947516이 들어올 거라고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재무상태표 보세요. 투자자 입장에서 재무상태표를 보면 A씨 금융자산으로 947516이 들어와요? 없어요. 이게 다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발행자 입장에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재무상태표를 보면요.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돼? 사채가요. 947516 온다고요. 이렇게요. 잘했네, 회계 처리. 이렇게 하면 되죠, 뭐. 맞아요. IFRS에서는 사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언급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IFRS가 아니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사채를 이렇게 회계 처리하지 않고요. 실제 IFRS에서는 이 한국시스템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사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험은 지금 제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가 시험에 나와요. 그럼 제가 가르치는 방식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채에 제가 중급회계 가도 그냥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방법도 많아요. 이렇게도 회계 처리할 건데 이런 것들은 순액법이고 이런 회계 처리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회계 처리를 우리가 순액법이라고 하고요. IFRS에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공부하셔도 돼. 근데 제가 이걸 가르치는 이유는 시험에 그냥 제가 지금부터 가르칠 총액법으로 출제되는 적이 많기 때문에 총액법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총액법 회계 처리 때문에 금융자산이랑 사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구나. 사채가 더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똑같아요. 표현의 방법만 다른 거예요. 자,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문제가 하나 있다고요. 자, 여기가 만기예요. 이게 액면 금액입니다. 그럼 발행가액이 여기 있으면 채권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요. 물론 아까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냥 직선으로 할게요.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만기에 얼마 받아요? 투자자는 만기에 94756 받는 게 아니라 만기에 액면 금액이 100만 원 받는다고요. 그렇죠? 발행자 입장에서는 만기에 94756 갚아요? 만기에 100만 원 갚아요? 만기에 100만 원 갚는다고요. 그럼 정보 이용자가 투자자의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이 회사는 지금 금융자산에 투자했는데 앞으로 받을 돈의 현재 가치가 94756 정도 되는구나. 앞으로 받을 돈이니까 이러고 넘어간다고요. 발행자 입장에서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표기하고 보면은 정보 이용자가 볼 때는 이 회사 갚을 돈이 94756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실제로 이 회사 갚을 돈 얼마예요? 94756 아니야. 만기에 100만 원 갚을 거라고요. 따라오시겠어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기해도 돼.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내가 미래에 받을 돈의 현재 가치 정도만 알면 되지 미래에 진짜 얼마의 돈을 받는지는 몰라도 된다고요. 보수주의가 뭐였어요? 자산은 적게, 부채는 많이, 자본은 적게. 기억나시죠? 하지만 발행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내가 갚을 돈은 94756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고요. 그래서 정보 이용자한테 앞으로 제가 갚을 돈은 100만 원입니다를 보여줘야 돼요. 따라오시겠어요? 그래서 회계 처리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한다고요.
차변, 대변, 현금은 똑같이 9, 4, 7, 5, 1, 6이 들어오죠. 하지만 사채는 어떤 금액이 들어올까요? 사채는 액면 금액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얼마가 들어와? 그냥 100만 원이 들어와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지 모르는데 좀 이따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대차 안 맞죠? 얼마 안 맞아요? 100만 원에서 9, 4, 7, 5, 1, 6을 빼니까 5, 2, 4, 8, 4만큼 안 맞는다고요. 대차가 안 맞잖아요, 지금. 5, 2, 4, 8, 4를 쓴 다음에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을 써줘요. 사채를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할인 발행해서 좀 까야 되는 금액이라고요. 어렵지 않죠? 사채를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할인 발행돼서 일부 금액을 차감해야 되는 금액이라고요. 따라오시겠죠? 선생님, 그럼 얘는 계정의 성격이 뭐예요? 얘는 계정의 성격이요, 부채의 차감 계정입니다.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고 비용도 아니에요. 그냥 부채의 차감 계정이에요. 마치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마치 손실충당금처럼 우리 배운 것 중에. 그럼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재무상태표를 보세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재무상태표를 보면 사채는 어떤 금액으로 들어가요? 내가 실제로 만기에 갚아야 될 100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따라오시죠? 내가 실제로 만기에 갚아야 될 100만 원이 들어온다고. 여기는 밑에 뭐가 써요? 사채 차감 계정이니까 차변항목이 대본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줄여서 쓸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감 줄여서 사할차로 5, 2, 4, 8, 4를 마이너스 계정으로 기재한다고요. 그럼 얘에서 얘 빼주면 얼마예요? 얘에서 얘 빼주면 9, 4, 7, 5, 1, 6이 나오죠? 요게 사채의 장부 금액이죠. 그래서 요렇게 표기합니다. 왜 이렇게 표기할까? 왜? 이렇게 표기하면 장점이 있다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순액법으로 회계 처리해서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기재를 하면 정보 이용자가 볼 때 이 회사 갚아야 될 돈이 947516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이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100만 원이라 만기에 100만 원 나가겠구나. 근데 지금 현재 가치는 947516이라 요 947516이 이 채권이 만기 갈 때까지 947516이 만기가 되면 100만 원 낼 거야. 요 두 개의 차이 금액이 52484니까 요 52484만큼 추가적으로 이자 비용이 발생하겠네 요 소리라고요. 아시겠어요? 다시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재무상태표상에 사채 액면 금액이 다 기재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정보 이용자가 미래에 요 사채를 통해서 나가게 될 현금이 얼마인지를 알게 돼요. 두 번째로 사할차를 차감 계정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사채의 장부 금액,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도 알게 됩니다. 또 뭘 알게 돼요? 또 뭘 알게 돼? 사할차는 사채가 점점 상각되면서 좀 이따 보겠지만 이자 비용으로 처리될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이자 비용이 얼마인지를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정보 이용자한테 더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금융자산도 이렇게 하죠. 금융자산은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만기에 받을 돈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요. 보수주의보, 자산은 작게, 부채는 많이, 자본은 적게. 그래서 부채에 해당하는 사채만 이런 회계 처리를 하고요. 금융자산은 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